8888. 여러분 이 음악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뭔가 이 수사 분위기가 좀 팍팍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4부는 정법 승부로 꾸며지고 있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이겠어요? 이제 저도 있잖아요. 방송 진행하면서 이게 사태가 쫙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 김남국 의원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60억 원인지 82억 원인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60억 원이 한 번 찍었다는 거죠. 82억 원이라도 한 번 찍었지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화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가 이익을 남긴 거 아니에요? 장 변호사님? 왜냐하면 10억을 완전히 다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예.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의혹 제기의 핵심은 1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에요. 누가 적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또 완전히 날릴 수도 있는 자산에 이렇게 몰빵할 정도면 뭔가 근거가 있었던 거 아니냐, 본인은 알고 있던 이런 의혹 제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시작됐을 때는 60억 원, 그러니까 최고점일 때 만약에 그것을 현금화했었다면 60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코인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현실화된 돈이 아니라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그렇다는 건데, 본인이 그렇다면 현재의 코인 현황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코인에 투자했을 때 그 시드머니는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60억 원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지금 후속 보도나 여러 단독 보도 형태로 나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127만 개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환가를 하면은 10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 이를지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드머니도 중요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얼마짜리 코인을 얼마 규모로 언제 샀는가 이런 것도 사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해명을 내놨는데 아마 본인이 거기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코인 지갑도 공개를 해가지고 그 또 코인 전문가들이 그 지갑을 막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이게 이 더 많은 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형사 전문 변호사, 이 형사 전문 변호사님 드라마 이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비 변호사? 이 사건의 쟁점은 자금 출처가 어디인가, 나머지 하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한 금액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검찰이 주되게 보고 있는 쟁점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를 9억 몇 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산 신고할 땐 그게 그대로 예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금 자산도 그 정도만큼 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거죠. 또 한 가지는 내부 정보 이용 부분인데, 사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검찰이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된 바가 있죠.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원이 그 거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남국 의원이 나름 열심히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해명이 온전하게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정보 이용 행위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부 정보 이용 행위는 사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다르게.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이 가상화폐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검찰의 주된 수사 대상은 자금의 출처가 될 것인데, 현재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는 내용 중에 일부 불비한 부분이 있다 수준으로는 안 되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심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을 생산했죠. 이 위메이드는 게임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 업체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P2E 가상화폐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즉 게임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게임 내부의 자산이 곧 가상화폐가 되고 그 도박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상화폐는 나중에 현금으로 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게임에서 번 돈이 가상화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사행성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사인성이 이게 좀 우리가 일상용으로 도박이죠. 현재는 불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당시에 이 P2E도 허용해달라는 입법 로비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이 입법 로비를 해왔던 게임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를 제공받거나 상당 부분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이 게임 업체들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취득해 스스로 취득을 했거나 가상화폐를 취득했거나 심지어는 일부 가상화폐를 직접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는 그렇겠죠.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전혀 그 단초가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는 뇌물죄까지도 머리에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피해자로 전환될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수사의 아주 초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법 여부 뭐 이런 거는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뭐 만약 기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데서 밝히면 되는데 이제 전 사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상에서의 용납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뭐 1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9억 얼마인가 뭐 10억인가 하도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고 두 번째 뭐냐면 난 불법 안 했다. 네. 그런데 자산 공개 목록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자산 공개를 하는 취지가 뭐냐?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산을 공개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인 공백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나는 거죠. 고위공직자가 본인의 자산을 해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자산이 증식했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는지. 왜냐하면 국회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에요. 정보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걸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이득으로 취할 수 있는 동인이 존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데 가상화폐는 완전히 그 입법에서 제외됐던 거죠.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그걸 예금으로 전환해서 보유한 것처럼 외형이 보였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코인에도 투자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전세금도 빼다가 뭐 그런 저거 얘기도 했다는 거 했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짚어봐야 되고 오늘도 예. 국회 정무위에서 이게 가산자산이라는 게 너무 신규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요. 자본시장법, 뭐 규율하는 여러 관련법에서 완전히 구멍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가상화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지금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국회의 입법 로비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이 한국게임학회예요. 짚어주셨다시피 이 위메드, 이 코인을 발행한 업체는 게임 업체입니다. 자기들이 이 게임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수익을 얻는 그 창고가 이걸 현금화할 수 있으면 굉장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게 이 P2E 이 코인인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게임학회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실제로 이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게임 협회가 게임 학회가 우리에게 후원 등을 좀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하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거? 저는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계좌 추적을 위해서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이후에 일반 은행 거래 과정에서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야 하고 그 뒤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자금 흐름 추적 과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국민적으로는 공감을 받지 못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즉 범죄 혐의를 포착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는 로비를 받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로비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 금품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제공받았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정도 입증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사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도 내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아니 그 뭐 60억을 찍었다, 80몇 억이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난 여태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사실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득세도 유예해주고 이랬어요. 청년들이 본인들의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게 상당히 가로막히게 되고 어렵다 보니까 본인의 자산 축적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코인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도 유예해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대단히 드뭅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코인이라는 게 낯설기도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많은 손실을 봤는데 청년층 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김남국 의원이.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득을 또 얻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다. 물론 법사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 정무에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다. 또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넣어놨으면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근데 코인이 10억이 들어가 있다.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했겠느냐. 그것도 전 재산이면 더 보겠죠. 그런 이야기 또 그러니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하람 그 변호사 같은 분은 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모를 그렇게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지금 사태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여론과의 눈높이, 본인의 불법 탈법 여부만 얘기하지 말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 일반 청년들과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불법 탈법 우리는 그건 판단할 수 없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삶과 상당히 다른 삶을 다른 세계에서 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자, 간호법 얘기해 보죠.